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 조건, 컨디션문입니다. 프로그램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거든요. 조건문, 반복문.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언어에서 프로그램 잘 짜냐, 못 짜냐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뭐 배웠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다 기초 과정입니다. 크게 어려운 것도 없었고요. 나중에 몰라도 금방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또 나눠보니까 실제 한 것도 없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식 배운 거 있죠. 수하고 식. 그 중에 중요한 건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연산자 기억나는 거 뭐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 나머지 계산하는 것도 기억해야죠. 나머지 계산 어떻게 처리했었죠? 이 수업이라는 게 이게 시간 채우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뭔가 배우고 그 배운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목표예요. 프로그래밍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프로그래밍. 지금 C 언어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C 언어는 명령어 가리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명령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그 방법을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아주 전초 단계, 초보 단계로서 했던 게 변수와 자료형, 수식과 연산자라는 걸 지난주, 지지난주 했습니다. 수식은 뭐죠? 수식이라고 물어보면 숫자와 그 식이 뭐지? 숫자하고 연산자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그 연산자는 무엇이 있지? 그러면 다는 모르겠는데 산술 연산자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게 있어. 그리고 뭐 비교 연산자에 뭐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정도 알고요. 거기다 조금 더 하면 이제 관계 연산자에서 and, or 다 이런 게 좀 들어가고요. 뭐 비트 이런 거 이거 실제로 거의 쓰지도 않습니다. 그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지난 시간 수업 들으면서 연산자가 너무 많아서 당황했던 친구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그리고 크다, 작다, 같다 그리고 이제 and 표시 이거 두 개 쓰는 거 있죠. 이거 그리고 이거 여기까지만 알면은 게임 끝난 겁니다. 이러면은 실제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지금 설명한 거가 전체 코딩 조건문 쓸 때 이거 이외의 연산자를 쓰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쓰는 연산자 이거 이외의 거 쓰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95%가 이거만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요. 그거 알면 되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변수와 자료형도 학습을 했죠. 변수와 자료형, 변수가 뭐죠? 변수할 때 상수라는 것도 했는데 상수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구분할 줄 몰라도 돼. 우린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양이 부족해서 전공하는 애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야죠. 변수라는 거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어떤 값을 잠시 저장할 수 있는 곳,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메모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중 값을 잠시 저장하는 곳, 그 잠시란 말도 빼버리고 프로그램 실행 중 값을 저장하는 곳 이러면 됩니다. 그 저장되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구분을 하죠. 그걸 자료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기억나는 게 뭐 있죠? 자료형? 크게 봐서 우리가 쓰는 데이터는 크게 봐서 숫자와 문자로 구분을 하죠. 숫자와 문자. 그리고 숫자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소수점이 있는 숫자, 정수, 없는 숫자, 정수, 있는 숫자, 실수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숫자, 소수점이 있냐 없냐 이 세 가지 이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처리할 때는 캐릭터 한 글자입니다. CHAR 썼고요. 숫자를 표시할 때는 정수일 때, 즉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표시할 때는 int 썼고요.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표시할 때는 float FLOAT 썼죠. 그 밖에 뭐 롱, 더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롱, 더블 이런 거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롱 아주 저 멀리 있는 것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실제 프로그램 짤 때도 그런 데이터 타입을 쓸 가능성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짜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을 거고요. 뭐 1%의 가능성이 좀 있으려나? 그리고 전공하는 친구들이 쓸 때도 한 5% 넘지 않습니다. 95%는 우리가 지금 알고 내가 좀 설명한 그 정도 연산자만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배운 것들 또 그 밖에 3주차, 2주차, 1주차에 배운 것도 보면 뭐 기억에 뭐 남아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면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조건문과 반복문이 수행이 된 다음에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볼까 좀 생각 중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기본적인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함수라든지 배열까지 알게 되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데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고요. 중간평가 이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까지 반복문까지만 가면 기본적인 프로그램 작성은 가능합니다.
고민 중이고요. 이 앞에 1, 2, 3주에 우리 처리한 것 중에 기억에 나는 거는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서 뭐 C 프로그램 위에 보면 샵 인크루드 가로 꺾은 가로 열고 그러니까 less than stdio.h 꺾은 가로 닫고 내려와서 int void main 가로 물결 가로 열고 프로그램 작성한다. 이거 기억나죠? 아, 말이 좀 빠르다고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 뭐 있죠? 이때 우리가 떠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있는데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is 프로그래밍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짤 줄 안다가 알고리즘 구성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리즘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단계를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단어만 어려운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거예요. 구구단 어떻게 계산해요? 아, 외웠죠? 아니,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수식이 주어지면 수식 계산 순서를 정한다.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하다못해 자판기를 뽑아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자판기를 뽑아먹는 게 아니죠.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네. 우린 다 알죠. 그러면 20년간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동안 학습한 게 있죠. 지금 학교를 몇 시간을 다녔는데 우리가. 예.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먹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죠. 돈도 동전과 지폐로 구분이 되죠. 아, 이건 우리는 너무 생활 속에 익혀진 거라 생각은 안 하지만 프로그램 짤 땐 그런 것도 고려를 하는 거죠. 내가 가진 돈이 종이돈이나 동전이나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화폐 모양에 따라서 어디에다 돈을 투입해야 될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자판기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생각보다 사람은 교육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아와서 많은 걸 고려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런 걸 다 언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컴퓨터에 처해진 상황을 고려해서 얘가 고려해야 될 걸 하나하나 지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때 쓰이는 게 이 조건문,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는 거, 그리고 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그거를 몇 번 할 건지 반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반복하는 그런 작업을 이 반복문에서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프로그램 지금까지 짰던 거 보면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거랬죠. 하나 하면 그 다음 줄 수행하고 처리되면 그 다음 줄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짠 프로그램 명령어가 한 번밖에 수행이 되질 않았었잖아요. 네. 이 반복문을 쓰게 되면 한 번 쓴 거를 여러 번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타이핑을 여러 번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똑같은 걸 여러 번 적을 필요 없다는 거죠. 아, 그런 내용들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고리즘 1, 2, 3단계에서 알고리즘 그래서 순서도 그리는 거 했습니다. 순서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플로우 차트라고 그랬죠? 아, 이게 약어로 안 씁니다. 플로우 차트라고 했는데 이 플로우 차트 그릴 줄 아는 거, 즉 알고리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할 때도 부탁입니다. 보고 바로 타이핑하지 말고요. 먼저 그 뒤에서 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한 이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아이, 썰이 굉장히 길었네. 한 장으로 10분 간다니까. 네, 빨리 진행합시다. 뒤에 내용 많은데. 예, 요번 주에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요번 시간에는 한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개념 잡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에 포인트를 맞출 거거든요. 제어문이 뭐다? 제어문 중에 조건문은 뭐다? 조건문의 대표적인 명령 if문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 설명을 할 겁니다. if문의 기본적인 유형 세 가지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뭐 이런 것들 다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어문에는 조건이 꼭 들어가야 그걸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제어문. 아이씨, 말이 왜 이래? 에이, 조건문 뺍시다. 몰라도 됩니다. 제어문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지금 제어문 배우고 있습니다. 조건문이라고 그랬네요. 같은 소리입니다. 조건문으로 취소. 조건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씨, 왜 두 가지 단어를 썼지 내가? 예, 여기 제어한다는 거는 어떤 컴퓨터에 일을 시켰는데 일을 처리하는 그 순서를 제어한다는 겁니다. 순서를 반복한다는 것도 제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어문은 크게 봐가지고 조건문하고 반복문으로 구분을 합니다. 조건문과 반복문. 이 두 개 용도, 간단히 생각하면 조건문 명령어는 if라는 명령을 씁니다. 반복문 명령은 for라는 명령을 씁니다. 이 명령어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조건만을 분석합니다. 조건만을. 그리고 얘는 반복하는 횟수를 지정합니다. 몇 번 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물론 이것도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조건문이 또 들어갑니다. 조건. 아,
그러면 반복문을 먼저 배워야겠어요? 조건문을 먼저 배워야겠어요? 아, 반복문에 조건문이 들어간다 그러면 조건문을 먼저 배우는 게 낫겠죠. 조건을 표현한 방법을 배우고 그거를 사용하는 반복문에서 적용을 시켜야겠죠. 예,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2,500 이상이면 취업하고 아니면 고시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조건이 달렸죠. 뭐가 조건이죠? 연봉이 2,500 이상이면 이란 말이 달렸죠. 연봉이 2,000 이렇게 주어진 조건 이런 걸 조건문으로 표현합니다. 또 오른쪽에 반복문에 든 예 한번 보겠습니다. 토익 점수가 600을 넘을 때까지 공부해야지. 그럼 공부는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점수가 오를 때까지 계속 하는 건가요? 토익이 500점 나와도 공부하는 거고 510점 나와도 공부하는 거고 520, 50, 80, 90이 나와도 공부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표현하는 명령이 for 이런 걸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문이라는 거 if라는 명령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는 for라는 명령을 쓰는데 이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몇 번 그 일을 할 건지 몇 번 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기서 몇 번에는 한 번도 수행이 안 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무한히 수행이 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PC에서 도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무한로 끝까지 도는 건 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알고 있으라는 거고요. 한 번도 돌지 않는 것도 반복문, 반복해서 0번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어문은 크게 봐서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구분이 된다. 조건문은 if라는 명령을 사용하고 반복문은 for라는 명령을 사용을 한다. 조건문이라는 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어떤 일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명령을 이야기하고 반복문이라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동일한 일을 몇 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명령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말만 많아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제어문이 있어. if와 for라는 명령이 있대. 오케이? if는 조건을, for는 반복 횟수를 지정해. 이렇게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예, 조건문. 조건문이라는 건 어떤 조건을 알죠. 컨디션,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선택할지 말 건지를 판단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선택 구조가 없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늘 동일한 동작만 반복해서 수행을 합니다. 예, 물론 이것도 괜찮죠.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동일한 동작이라는 게 아까 자판기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자판기가 있는데 이 자판기는 파는 품목이 하나밖에 없어.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커피를 뽑으러 갔는데 커피가 믹스커피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 자판기에 대한 효용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떨어지는 거죠. 그것보다 거기에 믹스도 있고 블랙도 있고 아메리카노도 있고 선택이 가능하다면 여러 상품을 원하는 사람이 다 그 자판기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문이 없게 되면은 시키는 일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조건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해, 저럴 때는 저렇게 처리해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조건문을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특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에 해당되는 명령어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if, if란 명령이 주어진 조건을 체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문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없으면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번번이 작성을 해야 돼요. 물론 그게 뭐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런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쓰는 건 아니죠.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빠르고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규칙적으로 반복 수행되는 작업을 그거죠. 빠르고 규칙적인 건 좋은데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조금만 조건이 바뀌면 또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if 명령이 조건문을 사용함으로써 한 프로그램으로 조건을 열거해 주면 한 프로그램 내에서 그럼 그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수행을 해도 돼요. 그러면 한 번만 짜면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조건문을 사용합니다. 설명이 너무 길고요. if라는 명령만 알아주면 됩니다. if 만약에 조건문을 나타내는 명령어이다. 오케이. 앞에서 제어문 얘기했습니다. 제어문 얘기하면서 조건문과 반복문 설명했죠. 그 전에 순서도 설명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제어 구조 알고리즘 또 순서도 작성 요령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순서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굳이 알고리즘과 순서도를 2주 정도, 한 주 이상 설명한 이유가 그게 답니다. 그거 이 순서도 잘 그리고 이거 그리는 요령만 터득하면 풀어면 끝난 겁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C 말고 다른 언어로 구현하는 것도 거의 끝난 겁니다. 물론 이제 객체지향 언어로 들어가면 이제 표현 방법이 좀 까다로워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되지만 객체지향 언어가 아닌 절차지향 언어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게임 끝난 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순차 구조라는 거는 그냥 주어진 명령을 순서대로 한 번 쭉 수행하고 끝나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한 게 다 순차 구조입니다. 지난주까지 작성했던 내용이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 조건문이 들어간, 제어문이 들어간 걸 작성을 할 거거든요. 이 선택 구조라는 거, 이거 조건문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조건문은 순서대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체크해서 이 조건을 참이면 얘를 수행을 하고 거짓이면 얘를 수행한다는 거죠. 즉, 두 작업 중에 선택적으로 하나만 수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과 이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두 개의 기능을 하나가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걸 선택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if문을 쓰는 구조. 여기 나와 있구나. if else, 그것도 우리가 설명도 안 했지만 스위치, 케이스라는 명령을 써서 이런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for, 이거 반복문이거든요. 반복문을 쓰는 경우는 이렇게 순서도가 구성이 됩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어떤 일을 수행을 하고 다시 일리 돌아가는 거죠. 반복, 리피트 되는 거,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반복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반복 구조를 수행하는 명령이 바로 for라는 명령입니다. 왜 for인지 모르겠어요. 뭐 많은 동안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조건문, if에 대한 if 명령은 들어가지 않고요. 순서도에서는 if를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코드에서는 안 쓰는데 어쨌든 조건문이 들어갑니다. 조건이 있어야지 주어진 조건에 따라 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걸 반복 구조라고 얘기해요. 이미 순서도에서도 이런 개념은 자꾸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표현하게 쓰는 명령어, 선택 구조일 때는 if를 쓴다는 거, 무조건 다이아몬드를 표시한다.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무조건 if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똑같은데 얘는 이렇게 다시 다이아몬드 또 들어오네요. 이럴 때는 이거는 이제 반복문을 쓰는 거죠. 이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쪽은 지금 신경 쓰지 맙시다. 요거만 신경 쓰도록 합시다. 지금 조건문 배우고 있습니다. 조건문에 사용된 명령은 if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거든요. if, 만일. 그 if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봐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제한이 있고 오류의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첫 번째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저걸 쓰면 더 편하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 저렇게 표현도 가능해 이런 말이 나온 거는 편하게 하려고 확장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우리 뭐 A의 뿔뿔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속이에요. if 명령 보겠습니다. if의 가장 표준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 if 다음에 괄호를 열고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처리할 프로그램, 명령어를 쭉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if입니다. 아무것도 없네. if 괄호 열고 조건 괄호 닫고 처리할 내용. 끝입니다. 그리고 처리할 내용은 꼭 가능하면 괄호로 다 묶어주기만, 물결 괄호. 이걸로 묶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리되는지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if 조건, 끝. 오케이. 그냥 그게 if입니다. 그 조건을 만족할 때만 돌아라. 요거 속에 들어가, 요게 조건입니다. 요게 괄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그리고 앞에다 if라고만 적어주면은 이게 C코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if를 사용하는 방법은 if else라는 명령을 두 개를 씁니다. if는 이미 배웠죠? if 조건식 처리해야 될 내용 했잖아요. 근데 if 조건식은 이 조건이 참일 때 이거를 수행한다예요. 근데 이 조건이 참이 아니면 어떡해? 거짓이면 어떡할 거예요? 거짓일 때 하는 거. 거짓 때 어떡하죠? 이걸 줬는데 이게 참일 때는 요 내용이 수행이 됐습니다. 거짓이면 이거 수행 안 하고 다음 거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선택적으로 참이면 이거 수행하고 거짓이면 이거 수행해라 이랬을 때 참이면 이거 수행하고 거짓이면 이거 수행하라 했을 때 이거 구분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죠. 둘 중에 하나만 수행이 돼야 되니까 이럴 때 else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적은 거는 참일 때 수행된 내용, else 뒤에는 저 조건식이 거짓일 때 수행된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여기 샘플 나와 있죠? 샘플이 좀 이상하다? 샘플이 좀 이상하네요. 자바네, 자바. 예, if 명령어는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도 다 동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if 가로 열고 조건, 이겁니다. 단지 이거 출력 명령이거든요. 출력 명령. 그래서 우리는 printf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을 했고요. 자바 같은 데서 document write라는 명령을 써서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함수명이에요. 저거만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언어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if와 for는 두 가지만 잘 쓰는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이거든요. 잘 짜는 사람은 이걸 편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식은 if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은 if 뒤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에 대해서 기술한 건데 그건 else라는 명령 뒤에다 적어주면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if 조건 처리할 내용, if 조건 처리할 내용, else 또 처리할 내용. else는 앞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처리하는 거, 바로 뒤에 있는 건 만족할 때 처리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여기 A가 B보다 크면 얘 수행해라. 크지 않으면, 그러면 다음에 여기 뭐가 있을지 모르죠. 여기 수행하겠죠. 이거는 A가 B보다 크냐? 그럼 이거 수행하고, else가 나왔네? 그러면 이게 아니면 요걸 수행을 해라. 둘 중에 하나는 꼭 수행이 되겠죠. 그렇게 만든 경우입니다. 세 번째 표현 방식은, 이거는 앞에 if하고 if else를 공부했으면 끝입니다. 여기 보면 요거 첫 번째 유형이죠. if만 쓴 경우, 두 번째 if else를 쓴 경우죠. 세 번째는 새로운 명령이 들어간 건 없고요. if나 if else 명령에다가 붙여서 1번이나 2번 유형을 또 붙이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if else 명령에다가 첫 번째 유형인 if를 또 하나 붙였죠. else입니다. 즉 if문 조건을 만족하면 무슨 일을 수행하라고 여기 체크해 놨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또 if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if가 또 들어가도 됩니다. if 속에 그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되는 내용 중에 if라는 명령이 또 들어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얘 한번 볼까요? 여기 샘플에 넣은 거. A가 B보다 큰 경우 얘를 수행하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else 뒤에 있는 걸 수행을 하죠. 가봤더니 그냥 작업을 적은 게 아니라 if가 또 나왔네. 다시 한번 비교해. 그러면 A가 B보다 크지 않으면 혹시 A가 B보다 작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작으면 이거 처리하고 아니면 요거는 가까운 데로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지. 이렇게 요게 독립적으로 하나거든요. 요게 독립적인 하나거든요. 아니면 요거 처리해 이겁니다. 잘라놓고 보면 되죠. 잘라놓으면 첫 번째 유형 아니면 두 번째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 두 개가 계속 붙여져서 나가면 nested if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중첩됐다, 이어진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f 명령을 쓰는 방법은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하는 명령 하나만 주는 경우 1번이에요. 또 조건을 주고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할 내용, 틀릴 때 수행된 내용 둘 다 사용하는 유형 두 개, 두 번째 표현 방법. 그리고 세 번째 표현 방법은 이거를 갖다 짜집게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되는 내용 속에 if가 들어갔거나 또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수행하는 else문 뒤에 또 if가 들어가면 세 번째 모양이 됩니다. 형식 따질 필요 없고요. if문은 어디든지 쓸 수 있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if문 속에서 if문을 또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C 명령어는 다 쓸 수 있어요. 프린트문 안에서도 printf 쓸 수 있고요. 그런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all은 아니네. if문 표현 방법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잘 익히면 세 번째는 이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알고리즘이 잘 짜여진 경우에 이걸 쓰면 아주 편합니다. 근데 알고리즘이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고도 무작정 짜면 골탕 먹습니다.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렇구나 금방 깨닫지. 조건문에서 사용하는 연산자, 비교다, 논리다, 관계다, 이름 의미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외우는 게 시험 안 봅니다. 연산자의 종류를 모두 적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지 이런 거 과제는 내도 평가할 땐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건 연산자라는 건 이 다이아몬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연산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작다, 크다, 같다. 이거 중요하죠? 는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또는 같지 않다는 이렇게 합니다. 키보드에는 이런 연산자, 이런 문자는 없거든요. 느낌표에다가 는을 달아서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주어지면 무조건 작다 크다 의사소통 좀 돼야 되잖아요. 크다 작다 얘기하는 건 앞에 거가 무조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A가 작다. 요거를 부를 때 작다 또는 less than이라고 읽고요. 좀 크다죠. great than 크다 하면 요걸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죠? 작거나 같다. 작거나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하. 그리고 크거나 같다는 우리는 딴 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상. 오케이? 그러면 작다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미만. 크다는 초과라고 하지요. 알고 있죠? 다 들어보면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그렇지 뭐 답 보면 다 알지. 답을 못 찾아서 그러지 우리가. 예, 그거 조심하고요. 같다는 표시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예를 들어 그 A는 B 이거 연산 결과는 뭐가 되죠? 이렇게 무슨 일을 수행을 하죠? B의 값을 A에 집어 넣어라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오죠? 어? 그러면 A의 값 나오죠. 안 해봤구나. 나중에 기회 되면 해봅시다. 어쨌든 조건문 속에 들어간 연산자는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6가지 종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괄호 속에 들어간 연산자예요. 예, 그리고 가끔가다 논리 연산자를 이런 걸 씁니다. 앞에 설명할 때도 했는데 그때 논리 연산자라고 썼나 내가? 비교 연산자 아니었나? 예, 어쨌든 이런 경우는 조건이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속에 조건은 하나만 적습니다. 한 개씩. 알고 보면 한 개씩 가장 작은 단위까지 잘라줘야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이 연달아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된 경우 뭐죠?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면 무언가 수행을 해 이럴 때 이걸 수행하라고 할 때 이 조건을 한 번에 표시할 때 쓰는 명령입니다. 코딩을 편하게 하자는 겁니다. 코딩을 몰라도 됩니다. 안 써도 됩니다. 안 쓰면 이 부분 2번 쓰면 됩니다. 안 써도 돼요. 진짜로 그래요.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코딩을 편하게 하려고 이런 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A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요. B라는 조건이 있을 때 두 조건을 다 만족할 때 그 조건을 찾아내는 겁니다. and, or와 not 이때 처리되는 거예요. 앞 시간에 요 연산 설명했는데 실제 예가 나올 때 이거는 더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건과 조건을 묶어서 연산하는 연산자, 논리 연산자가 있다는 거 알고 요건 not이라는 소리예요. not. 그 값을 부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예. 앞에서 if 연산자, if 명령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조건 주고 처리할 거, 조건 주고 조건이 참일 때, 첫 번째는 조건 주고 처리할 건데 조건이 참일 때만 처리되는 거죠. 두 번째는 조건을 주고 참일 때 처리되는 거, else 뒤에 거짓 때 처리되는 거 2가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 유형은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되는 그 부분이나 만족하지 않을 때 수행되는 else 뒤에 또 다른 if가 또 나온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이걸 nested if, 중첩 if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순서도를 어떻게 그린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순서도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뭐지? 여기 가로 속에 A, B, 여기다 적어줍니다. A가 B보다 크다. 그럼 됩니다. 그리고 printf A가 크다. 그럼 여기다 표시하는 겁니다. 거꾸로 원래는 이걸 그려서 이걸 코딩하는 거예요. 코드를 보고 순서도 만드는 거 안 합니다. 노가다거든요. 이거는 실행시킬 수가 없잖아. 그렇게 되는 거고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라는 그런 의미로 한 겁니다. 두 번째 유형에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요 첫 번째 명령은 참일 때죠. 참일 때는 문장 2 요게 2가 되겠네. 이게 수행이 되는 거죠. 이게 요거죠. 그리고 거짓일 때 거짓은 else입니다. else일 때 요거는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문장 1번을 수행할지 2번을 수행할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형이란 말 썼고요. 예, 이거는 지금 보면은 요게 if 유형의 두 번째 유형이죠. 그 속에 두 번째가 또 들어가 있네. 예, 이런 경우입니다. 요 처리되는 문장들 1번, 2번 이 속에 또 여기에 이렇게 이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물어봤고 바로 또 조건을 물어봤죠. 이럴 때 if문 속에 거짓이면 즉 else문 뒤에 이게 들어가네. else 문 뒤에 또 if가 또 들어가는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만 잘 익히면요. if 속에 if를 또 쓸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해서 또 계속 타이핑 쳐주면 됩니다. 줄 바꿔서 해도 됩니다. else if 붙여 쓰는 거 아니고 띄어쓰기 꼭 해야 됩니다. 붙이면 에러 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플로 차트로 표현하는 if와 if else의 모양은 이렇다는 거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사항입니다. if문의 기본 유형은 if라는 명령어 뒤에 괄호를 치고 조건을 표시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되는 내용은 바로 여기에 표시되는 거고요. 이때 물결 괄호를 안 했는데 한 줄일 때는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인정하지 맙시다. 무조건 다 물결 괄호를 묶어주는 거. 물결 괄호 묶은 걸 블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꼭 묶어주는 걸로 합시다. if라는 명령어 문법 아주 심플합니다. if 가로 열고 조건 그리고 뒤에 조건을 만족할 때 처리될 내용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예, 앞에 설명과는 동일하죠. 예입니다. 돌려보라는 게 아니라 보고서. if란 명령 뒤에 조건이 주어지고요. 가능한 물결가로 해달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한 줄일 때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면 이 내용이 찍힙니다. 만약에 이거의 경우 if temperature가 0보다 작으냐 작으면 현재 영하입니다라고 찍는 거잖아. 근데 만약 이게 막 3쯤 들어갔어. 그럼 작지 않죠. 그럼 화면에 뭐가 찍히지? 그럼 이거는 무시돼 버리는 거고 바로 밑에 있는 거 얘가 수행이 돼서 현재 온도는 3도입니다라고 찍히게 되는 겁니다. if 명령은 여기서 if 명령 끝이 어딘지 잘 보라는 거죠. 가능한 물결 가로를 해달라고 이야기했고요. 습관적으로 꼭 해야 됩니다. 아마 프롬 짠 다음에 이걸 안 하면 내가 감점을 시킬 겁니다. 오케이? 좋은 습관입니다. 물결 가로 하는 건. 예, 이건 양수와 음수를 판정하는 거거든요. 스캔F를 이용해서 어떤 값. 이거 에러 날 수 있다는 거 알죠? 스캔F 언더바 S 해주면은 그 워닝 안 나올 겁니다. 어떤 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별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꼭 한번 돌려보고요. 입력할 때, 요 스캔F 돌 때 요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양수도 넣어보고 음수도 넣어보고 0도 넣어보기 바랍니다. 0은 양수 어떻게 넣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면 됩니다. 0도 꼭 넣어보기 바랍니다. 0이면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0이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무슨 마이너스 0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0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그런 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코드는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을 자꾸 만들어 테스팅해 보는 게 훌륭한 프로그래머로 발전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겁니다. 알았죠? 그런 소질을 자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해보기 바랍니다. 뭘로? 손으로 타이핑 치면서. 이것도 앞에서 설명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절대값을 구하는 거죠. 아까는 영하의 온도를 구했고요. 요거는 그 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별을 해가지고 여기에 부호 마이너스 부호를 써서 다 양수로 만드는 겁니다. 절대값이 뭐죠? 어떤 값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부호 없이 크기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앞에 거랑 같은 거니까 한번 확인하고 결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복합문 앞에 설명한 사항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헷갈리죠. 뭐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에이씨 몰라도 돼요. 뭐냐 그러면 아까 if문 쓸 때 가능하면 수행될 내용을 물결 괄호로 묶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물결 괄호 엮어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되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선언해 달라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묶인 거를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블록이라고 합니다. 블록. if에서 참일 때 수행되는 블록이요.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 블록 속에는 여러 줄이 들어가도 되고요. 지금 if 그 블록 속에 또 다른 if가 들어가도 됩니다. 또 다른 if가 들어가면 세 번째 유형이 되는 거죠. else 없이 여기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if는 one, two만 알고요. 처리된 내용에 if를 마음대로 써도 돼요.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막 써도 돼요. 세 번째 유형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그거만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용어 뜻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언어마다 틀린데 뭐. 저거 물어본 사람 없습니다. 이 용어 쓰지도 않습니다. 예, 중간 점검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꼭 학습한 내용에서 이런 사항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거든요. 중괄호로 묶은 여러 개의 문장을 무엇이라고 하죠? 조금 아까 얘기했죠. B로 시작하는 거 있죠? 바나나? 아니죠. 바나나 블록? 맞죠. 블록. C에서 참과 거짓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참일 때 뭘로 표시하죠? 1. 거짓일 때는 여기라고 하죠. 어떤 변수에 7이라고 들어있을 경우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if 안에 조건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식의 종류야. if 안에 조건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식의 종류. 수식의 연산자지, 연산자. 연산자로 합시다.
연산자 뭐가 있죠? if 문제 가장 많이 쓰는 연산자. 크다, 작다, 같다, 는이 두 개.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끝나면 어떤 문장이 수행되죠? 그 다음 문장이 수행이 되죠. 너무 당연한 얘기.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문장이 두 개 이상이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if else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떠든 게 앞에서 떠든 그 내용이거든요. 잘 기억하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진짜로. 네, 지금까지 우리 제어문이 뭔지 설명을 가볍게 했고요. 제어문 중에 조건문을 설명을 했습니다. 조건문은 어떤 명령을 쓴다고요? if라는 명령을 씁니다. if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거 배운 거예요. if 명령을 설명하려고 형식적인 설명한 겁니다. 이건 제어문에 속하고 제어문 중에 조건문에 속하는 명령이야 라고 했죠. 조건문, 조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명령어 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 사용하는 게 나중에 프로그램을 잘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수고했습니다.